반갑습니다. 네, 박여주입니다. 저는 이제 안암교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출가 서원을 세웠고요. 이제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난 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굉장히 신심이 깊으셨어요. 원불교를 잘 다니셨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항상 명절 때마다 이제 명절 때 금산교당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금산교당에서 항상 제를 지내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지나고 나서 대학교 때 이제 아버지께서 또 다시 권유를 해주셔서 안암교당 청년회에 가서 이제 청년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금산교당을 다니시면서 굉장히 항상 주변 이웃들한테 나누고, 또 이제 그때 한의원을 운영을 하셨는데 무료로 이제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치료도 해주시고, 또 항상 자녀분들에게도 뭔가 항상 이렇게 베풀고 또 배려해 주시고 희생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뭔가 롤모델로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할아버지, 나도 크면은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뭔가 세상에 뭔가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별이 되어서 뭔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 한 3년 차쯤에 이제 뭐 세월호 사건도 터지고, 또 이제 주변 이웃들의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소식도 들었었어요. 굉장히 어느 정도 성공했던 사람들의 그런 그냥 갑작스런 죽음이나 교통사고나 혹은 질병이나 사고나 뭐 그 세월호 사건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그냥 한순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정말 내가 이 순간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이제 정말 진정한 삶의 의미를 조금씩 고민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직장에서의 만족을 못하고 자꾸 뭐 여행이라던가 다른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이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뭔가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면서 그 순간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지 않고 다른 생각들, 다른 길만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의문점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은 정말 행복을 그렇게 쫓아오면서도 지금 실제 당장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행복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점이 들었고, 그러면은 정말로 참 인간의 참 행복이 뭘까?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해질까? 또 삶의 의미는 뭘까? 생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할까?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런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내가 항상 이상을 꿈꿔왔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잘 안 고쳐지잖아요. 뭐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 아니면 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독서를 읽는 것, 독서를 하는 것, 여러 가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고치고 싶은 습관들이 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원불교에서는 그런 뭔가 이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런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상들을 조금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여러 가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이상에 내가 출가라는 길을 택하면 그 이상을 실현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제 실현할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고민을 하게 됐고, 네, 출가를
네, 출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뭔가 이제 예비고모로서 순간순간 정말 가치 있고 또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항상 대중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모든 사회와 세계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지고 더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에너지를 다 그런 평화를 건설하는데 조금이라도 쓸 수 있다면 제가 제 삶의 의미가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잘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정교당 자비단 단장 임윤정입니다. 제가 원불교를 접한 거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 다니고 계셨고, 제가 이제 뱃속에서부터 이제 모태신앙인데, 이제 예전에 대구에 있는 서성로 교당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다니고 계셨고, 이제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잡고 다니다가 뭐 그때는 교무님들이 과자도 주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런 재미에 다니고 그때 어린이 그 법회는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재미에 다니다가 그때는 진짜 그 대구의 서성교 교당이 굉장히 컸거든요. 교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또 재미도 있었어요. 어린이님들이 이뻐해 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녔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접하게 됐고 서울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올라왔는데 부모님은 어머니는 계속 다니셨어요. 다니시고 저는 이제 안 다니다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요때 거의 중학교 때 많이 이제 학생회를 영동교당 서울에 있는 영동교당으로 꾸준히 나가다가 좀 거리가 많이 있었는데도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저희가 좀 행사가 있고 이러면은 또 더 적극적으로 가게 되고 매년 이제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었는데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 친구나 이렇게 밖으로 표현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단체 생활이나 이런 거에 좀 두려움은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원불교 다니면서 그런 건 조금 극복하고 있는 단계라서 성지순례는 해마다 제가 갔어요. 친구들은 많이 없었지만 해마다 이제 성지순례를 가서 그때는 온 전국이 다 같이 모여서 다녔었거든요. 지금 뭐 인원이 많아져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렇게 같이 모여 영산 성지나 익산 성지, 총부 이런 데를 다 모든 전국에서 모이니까 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좋아서 항상 제가 이제 마음속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이제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한동안 쉬었어요. 다니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무교다 보니까 이제 또 적극적으로 또 경상도 사람이 좀 무뚝뚝해서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때 친정 어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원불교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집에서 저희가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일요일 날 남편이 있고 아이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나 준비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날 늦잠을 자더라고요. 늦잠 자고 일어나니까 뭐 밥 먹고 나니까 1시, 2시 막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런 게으른 생활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이제 저라도 교당을 나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교당을 다녀와서 보니까 그렇게 갔다 와도 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또 조금 가정을 벗어나서 또 저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 생각도 있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교당을 조금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교당에 여기 화정교당에 가까이 있었고요. 집하고도 일단 교당이 가까우니까 잘 나가기가 쉬웠고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제가 이제 처음에 제가 정착하지 못했을 때 들었던 생각인데 교도님들이 이끌어 주시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스스로 좀 주인의식이랄까 좀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면서 좀 더 마음을 더 붙인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려서부터 할머니, 부모님들한테 들어왔던 거, 그리고 은연중에 제 몸에 원불교가 이제 배어 있었다라는 것을 좀 느낀 게 학창 시절에 이제 안 다닐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종교를 가지면 원불교를 나가야지. 그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종교도 맞는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왠지 교당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것이 나한테 맞는 종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나중에 가도 원불교를 나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오게 됐고 나오면서 제가 이제 조금 요즘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출근할 때 제가 이제 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일상수행의 요법을 아침에 외우면서 나가요. 따로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를 딱 타고 자리에 앉으면 먼저 일상수행의 요법을 외우고 한번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정주를 하면서 한 30분 정도의 거리에 4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가면서 그걸 이제 외우면서 연불을 하면서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근데 연불이나 일상수행의 요법을 하고 출근을 한 날은 그날은 조금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러면서 좀 더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마음 쓰는 게 조금 편안하고 다른 분한테 또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서 접할 때 그런 게 조금 적용이 되는 듯함을 제가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한 날은 굉장히 좀 저도 모르게 좀 무심코 그냥 제가 또 취사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고 따로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약간의 핑계인데 사실 기도나 이런 거 기도는 이제 제가 한 번씩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공부는 많이 못 하고 제가 그거라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불교 화정교당 교도회장 김도훈입니다. 저는 원불교를 만난 인연이 참 독특하다고 할 수 있죠. 아마 원불교 교단에서 전무후무할지도 모르는 두 분 세대 교무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요. 지산 김치국 정사님과 방타원 김정국 정사님이 아직 교무님으로 출가를 하시기 전에 제가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고요. 어릴 때는 원불교 교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나 점차 자라면서 이제 원불교의 진정한 교도로서 거듭나게 됐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뭐랄까요, 신앙심의 그 효과라 한다면 저는 그래도 이 아침 저녁 조석 심고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조석 기도 심고를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세상에 제가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잘 사는 나라와 강한 나라들이 좀 덜 잘 사는 가난한 나라와 좀 작은 나라들과 화합할 수 있는 길에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신고가 제 첫 신고 메뉴입니다. 그 효과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개도국 공무원들을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요. 혹은 직접 개발도상국을 방문해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전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들이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강한 얘기를 하는데도 저 입에서 아마 그런 그 심고의 위력 때문인지 애정이 좀 곁들여 있다고 느껴지는지 참 저 말을 잘 그 소화를 해내고 그런 개도국 공무원들하고 대단히 이렇게 좋은 관계로 한국의 경험도 전달하고 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석 심고가 저의 전문성을 이렇게 키워주는데 결정적인 안내자 그리고 길잡이 노릇을 해주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남교당 청년의 황선영입니다. 네, 제가 원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요. 익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몰랐었어요, 원불교에 대해서. 근데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고기 먹으러 갈래? 해가지고 따라가게 돼서 그것이 이제 연이 되어서 그날 소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소모임 끝나고도 이제 또 노래방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중창단의 멤버가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인연이 되어서 원불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불교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타지에서 올라와서 외로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일에 힘들 때, 친구들 사이에서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언니 오빠들 그리고 또 동생들이 도움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무님이랑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갖게 됐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성격 변화에 정말 많이 도움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원불교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꼭 한번 나와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교당을 나온 지는 횟수로 한 7년, 8년 정도가 되는데 저 때문에 이벤트 교도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벤트 때마다 나오는 교도다 해서 이벤트 교도였는데 올해 처음으로 제가 강남교당에서 교화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 있어서 가장 뜻깊은 사건인 것 같고요. 교화부장을 맡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이렇게 열심히 전하고자 올 1년, 올 한 해는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TV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